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하이트 진로, 제일기획, 그린플러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트 진로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화물, 연대, 총파업, 철회 이후에도 일부 운송 거부와 그 다음에 파업 집회 지속으로 소주 출고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사태로 인해서 제반 비용 상승으로 우려로 주가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적은 대체 인력 투입과 도매상 직접 운송 참여 등으로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됐고, 이미 파업 시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어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2분기 그래서 실적을 실질적으로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은 6,29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549억 원입니다. 연간 대비해서는 둘 다 상승을 했고요. 분기 대비해서는 판매량은 늘었고 매출액은 늘었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컨센보다는 좀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맥주에서 좀 보이고 있는데 5월, 6월 판매량이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격 인상까지도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은 예상보단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풀렸기 때문에 업소용 주류 시장이 회복이 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9% 정도 상승을 했고 매출액은 17%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라든가 마케팅비가 좀 증가를 했지만 그거를 이제 회수하고도 남을 판매량과 가격 인상의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1%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제일기획입니다.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 매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3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캡티브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그동안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던 걸로 인수를 했던 해외 자회사들 통한 비계열주, 광고주에 대한 유입도 있었습니다. 북미 중심으로는 마진이 높은 디지털 중심 시장 트렌드와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또 주요 광고주의 메타버스 광고 마케팅도 시작이 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마케팅 시장을 열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달성하고 있는 최고 실적 추이는 적어도 23년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북미가 10%에 불과하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자회사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를 신규 광고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20여 개의 글로벌 광고 회사와의 경쟁 PT에서 승리한 결과라서 더 뜻깊은 수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진행해왔던 M&A가 또한 결실을 맺을 하반기이고요. 배당 성향은 M&A 현금을 덜어내고도 60% 정책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00원 정도 수익률 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기획이 한참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하락장 속에서 같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시기에 같이 좀 매수를 들어간다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저 역시도 많이 여러분에게 추천드렸지만은 매수를 하지 못했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네, 요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매수의 각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신규 자금을 지속적으로 좀 배당이 많은 주는 기업으로 좀 선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상으로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뭐 금호건설, 기업은행 이런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에 여러분 좀 투자를 좀 하시면 그나마 좀 배당 수익과 차익 실현을 동시에 좀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그린플러스고요. 그린플러스는 이제 농장, 그래서 이제 곡물 인플레이션에 좀 대비하는 주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보시면은 차트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높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못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그 하락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투자에 대한 길이 좀 열렸다. 하지만 이미 곡물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가적인 선반영이 이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이대로 좀 하회해서 좀 지지부진할지는 좀 감이 잡히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보시면 225억 원, 영업이익은 18억 원 정도로 매출액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온실 시공 계약 지연과 그린 PC팜 매출 감소로 외형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성 개선의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좀 여러 가지로 따로 보시면 부분별로 보시면 알루미늄 같은 부분은 판가 인상과 그린롤 테이너 판매 효과가 매출로 99억 원으로 개선될 전망이고, 그린롤 테이너 판매액은 월 2에서 2.5억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 매출처가 다변화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온실, 시공 부분 같은 경우 밀양, 상주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계약이 지연되고 있고요. 물론 준공 무렵에는 투입 원가 및 비용이 줄고 상대적으로 매출 인식률이 높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되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시장에 재고가 많았던 탓에 그린 PC팜 같은 경우 좀 좋지 않았었다. 그래서 4, 5월에 장화 출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6월 들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 기준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고요. 또 장어 가격 하락으로 생물 자산 평가 금액이 축소됐던 작년 대비해서는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직농장 시범동에서 7월 중 파종을 시작을 해서 9월에 본동에서 준공이 되면 올해 쪽파 재배 매출이 약 17억 정도로 발생될 예정인데, 내년에는 수직 농장 관련 매출이 100억에서 120억 정도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진로 일봉입니다. 오늘 2% 떨어졌고요. 고점 48,000원에서 급격하게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8,000원이 아무래도 고점이었었고요. 사이적 거리두기 그 이후에 4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좀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뭐 상승 하락이 좀 이어지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다 해제가 되고 난 뒤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던 찰나에 화물연대 파업과 이제 시장 수급이 안 좋아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주가상으로만 좋지 않을 뿐 오히려 신규 매수자에게는 좀 기회가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사업은 잘못된 게 없는데 여러 가지 투자 심리 위축과 또 수급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오히려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이제 매매별 투자를 보시면 외국인은 이제 매수의 상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기관이 오히려 좀 매도를 했다. 기관이 좀 반응을 좀 세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자, 시가총액 2조이고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뉴스는 뭐 나머지는 별건 없는 것 같고, 아직도 시의 중이라고 좀 되어 있는 하이트 진로라서 투자 심리가 아직 좀 좋지 않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에 1분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을 둘 다 하였고요. 2분기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비로는 상승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악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PR 18배고요. PBR 좀 상당히 좀 높다. 그다음 배당금은 뭐 많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제일기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이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차익 실현으로도 좋은 종목이죠. 자, 고점은 26,650원에서 2,000원 정도 떨어졌고요. 주봉상으로도 여기가 고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가로 떨어져서 23,000원. 요때가 요 부근, 요 부근, 횡보한 요 부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 보시면 사실 요때가 상승기 첫 번째였습니다. 요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봤었던 시간이었었는데, 주가가 가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날아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때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날아간 거고요.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내려오고 있는 제일기획이라서 요 부분에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더 터치를 한다면 괜찮은 상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기회 매수 기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아까도 오늘 쇼트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실적주 안전적으로 나오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에게만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이 또 하나의 수혜가 좀 나오지 않을까. 또 메타버스 이쪽으로도 광고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 시가총액 2조 7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이제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간 역시 매수는 아니네요. 보니까 16만 주, 2만 주 탈피했으니까 아직 좀 매도세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이렇게 한번 보시면 기간은 매수 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건 없고, 업계 1위고 이제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광고가 오히려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뭐 프로야구, 뭐 스포츠 쪽에서도 광고가 계속 유입이 될 거고, 또 그 이외에도 개인적인 이제 그룹사주도 굉장히 많고, 또 인터넷 광고도 되게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자, 매출액 보시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왔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나온 실적이었고, 또한 2분기 실적치를 보시면 전년이 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회하는, 그리고 전분기 대비에도 상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연도수를 쭉 오면서도 오히려 PR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비해서 PR이 좀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에 대한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PR 한 2배 정도는 감소할 수 있을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비해서 이노션이 정말 많이 좀 감소를 좀 했습니다. 이노션도 제가 추천을 많이 들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소를 해버렸고 지금 역사적 거의 최저점으로 다가왔는데 하반기에 이제 신종차가 현대차에서 9종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6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나쁠 만한 건 없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노션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약간 약보합 정도, 여기도 한 약보합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 보시면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왔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좀 좋지 않았고 2분기 역시 컨센서스 상으로는 전분기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PR 11배에 PBR 1배, 거기에 배당 수익률 3% 정도면 제일기에게는 좀 못 미치지만 이 차익 실현 구간으로만 따져보더라도 이노션이 훨씬 더 많은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건 이노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익 실현과 뭐 여러 가지 배당을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체킹을 면밀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신규 종목으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실 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보고서 그리고 그냥 뉴스 영상을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좋아지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분위기가 너무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여기에 이제 좋겠네라고 들어갔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